원희룡 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할 때 민주당 부당 당직자들, 다음에 우리 의장님도 포함되셨던 것 같은데 별도로 식사 자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의견을 교환을 하고 있다 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. 저는 아닙니다. 이제는 좀 주제가 무거운데 예. 내년 3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이렇게 의료학계 후보로 계속 된대서 총선에 어떻게 나와야 돼? 날카로운데. 그걸 뭐 어떻게 나가달라는 거예요? 유력 쪽 후보 뽑히고 있습니다. 차기 그 총선. 아 그래요? 예. 당선 확정인가? 자, 저기 그 아까도 얘기했죠. 정치인한테 이거냐 저거냐를 강요하지 마십시오. 그 왜냐면은 그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그 앞에 놓여 있는 길, 열려 있는 길을 따라서 가지 그 길을 만들며 가지는 않겠습니다. 경선을 해놨는데 뭐 경선에 참여했습니다. 그런 게 온다면 그런 게 올 수가 있다면 피하지는 않겠습니다. 만약에 그런 기회가 저한테 온다면은 이제 7월부터 그 부의장도 공석이어서 새로 원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의장이 이렇게 뭐 저 28일 날 원포인트 의회로해서 저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. 무슨 날 야당국으로 부의장을 예, 그거야 뭐 그렇게 당신이 초 11대 원 구성할 때의 그 정신에 따라서 야당 몫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그 전체 의원님들의 이제 의사인 것 같고, 그래서 일단 그 야당 그 교섭단체 대표이신 그 김한국 의원하고 이제 협의를 해왔습니다. 해왔고, 뭐 그날 결과는 이제 그날 돼야 확인이 되는 거겠지만 큰 무리 없이 원만히 부의장 선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예결위원장은 7월 1일인가요? 그것도 7월 1일 날 예결위 선임은 다 끝났고요. 지난 정례회 이제 본회의 마지막 날 예결위 선임은 끝났고 7월 1일 날 예결위 1차 회의에서 예결위원장 선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위원장님 그 원내대표 지금 어떻게? 네? 새로운 원내대표는 어떻게? 새로운 원내대표는 도민들은 저보고 더 하라고 하는데 도민들 의원 여러분들이 의원들은 아니지. 의원 여러분들의 기세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. 그런 게 아니고 28일 날 유시가 총리 사건가요? 아직은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. 그러면 아까 경선 참여 의사를 여쭤봤을 때 그런 기회가 온다면 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준비할 의사는 있으신 건가요? 어쨌든 그 정치를 하려고 하고 새로운 그 문을 열고 나가려고 그러면은 그 키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?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 정도 하겠습니다. 의장님 1년 됐는데 예. 원도정하고 이성문 교육도정에서 평가 좀 가져야 나서십시오. 두 분 다 잘하시잖아. 팩트에 근거해요. 네? 저는 아까 반성한다고 얘기했고, 그 상대방에 대한 평가는 보류하겠습니다. 일주년 기념 시향수항 시분당했습니다.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은 없다. 다만 내가 처음 가는 길일 뿐이다. 지금 앞으로도 갈등 사항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요. 우리의 차원에서도 이제 이 갈등 관리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에 있는 의원들 간에도 갈등이 되는 조례안이나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을 좀 그동안에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까요? 예, 그래서 뭐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
쟁점이 될 만한 사안들이 그 찬반이 첨예하게 대하는 사안들은 사전에 그 운영위원장이나 이런 그또 발의자들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사전에 한번 조율을 거치는 게 난 바람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또 일부 의원님들이 입법권 침해로 해가지고 강하게 반발하는 의원님들도 계세요. 이런 경우 이걸 어떻게 그 상호 조화시킬 것이냐 이게 과제입니다. 그 지금 민감한 조례가 두 건이 있는데요. 카지노 조례하고 예. 보존 조례에 예. 대해서 그 의회 내부에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견이 네.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7월 뭐 임시회나 아니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. 카지노 조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임위에서 의결 보류한 거고, 다음에 이번 관리보존지역 조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여기 운영위원장 계시지만 원내대표고 원내대표 선출 시기에 의원총회 때 한번 저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언급할 생각입니다. 그리고 제가 사실은 지금 현재 카지노 관리보존지역 조례 같은 경우에도 10월 달에 고시를 하게 되면은 7월 달에 상정하나 9월 달에 상정하나 효력은 똑같은 거예요. 네? 뭐 고시 되면 뭐 소급 비급이 안 되니까 그 10월 이후에는 효력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그 설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그 5월 달에 상정을 안 한 이유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 고시가 한 10월 달에 이루어질 거로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, 사실은. 그런 차원에서도 좀 냉각기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아마 민주당 그 원내대표 선출 때 의원총회가 만약에 열게 되면 저도 그때 한 번은 참석해서 이 부분은 논의를 해볼 생각입니다. 어쨌거나 7월달이나 9월달 내로는 가부가 결정돼야 되지 않겠어요? 고시 전에는 결정이 됩니다. 그렇죠. 왜냐하면 그 고시가 된다면 효력이 없다고 하는 의원들이 계셔놓으니까. 사실상 제2요구 재의결 법정 예, 수사까지 그렇게- 감안을 해버리면 예, 그렇게 하면 또 뭐 지금 뭐 하나 뭐 나중에는 마찬가지예요. 사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 논리상 이 보존관리지역 조례는 제2공항에 따른 뭐 찬성반대 프레임 뭐 식으로 이렇게 흘려버려서 근데 당초에 이제 발의한 분도 제2공항과는 무관하다고 했거든요. 처음에는 그 조례를 발의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. 지금 그러면 제2공항 고시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리라면 그래서 뭐 우리 이제 의회의 권한 강화 측면이라든가 이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지만 제2공항 문제하고 이제 연결지어서 보다 보니까 의원들 입장이 좀 다양하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근데 의원들이 그렇게 바보입니까? 이래서 도민들이 제2공항 찬성하고 다 하는데 그거 권리보존지역 해제 안 해줬다가 무슨 뭐 의회 뭐 존폐 문제가 나올 텐데 의원들이 그게 바보 아닙니다. 어떤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걸 의회가 존중해줘야지. 응? 의원 몇 사람이 반대한다 그래서 그 조례가 뭐 효력을 발휘한다? 이건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제2공항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.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아무래도 좀 무효해야 될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국정의장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기까지 되고 또 국회의원분들 같은 경우에 또 조금 입장이 좀 모호한 게 하나 있고 민주당 도당 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정말 국민조사로 뭐 가겠다라고 어떤 입장을 놓으실 건지 뭐 국민조사 외에 주민투표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좀 정리를 해서 민주당에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앞으로 의견을 좀
수용할 때 그렇게 나가는 게 정치 정석 아닙니까? 그렇게 나가는 거랑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의견 그 수렴하는 우리는 의수름하고 그걸 과정.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. 근데 10월에 고시가 되면 이제 사실상 돌릴 수가 없게 되잖아요. 그 전에라도 합의를 빨리 하셔야 될 텐데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고시가 됐다 하더라도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자 해군기지 예를 들어서 해군기지에서 노무현 정부 때 해군기지 결정한 거 아닙니까? 노무현 정부에서 착공을 안 했습니다. 노무현 정부에서 시도를 안 했어요. 왜? 어떤 여러 가지 그 도민 강정 지역 주민들이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절차적 정당성이 입증되었을 때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과연 대통령이 그렇게 후보 시절에 얘기했는데 후보 시절에 얘기했는데 정부가 또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한다면 과연 정부가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. 그리고 경찰인권위원회에서도 지금 상당히 많은 조사를 해서 강정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과거처럼 공권력이 그렇게 깊숙이 관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도 들고 그리고 결국 그렇게 돼서 장기간 표류한다면은 가정이지만 의견을 통일해가는 것보다 더 비효율적이라는 거죠. 한 여담으로 뭐 이게 자주 얘기는 얘기지만 그 일본 동경의 록본기희를 한번 보세요. 그 록본기희를 만들어가는데 17년이 걸렸습니다. 동경도하고 지역 주민이 한 400~500세대하고 다음에 그 록본기 그 회사하고 3자가 합의하는데 17년이 걸려서 그 오늘이 동경이 그 록본기희를 만든 거예요. 마무리 수신 것 같은데 예. 제가 그러면 일단 아까 도의회 내부의 그 어떤 조율 그다음에 도지사 집행부하고의 어떤 소통의 부분이 있었다고 자기 반성하셨는데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없었다고. 네, 부족했다고 어쨌든 어찌됐건 간에 그건 뭐 남탓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간에 의외로 더 적극할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신지. 그러니까 아까 이 얘기했듯이 어떤 의견을 모아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제2공항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, 그러니까 전체적인. 예, 제 의견을 모아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원들이 다 수평적 관계란 말입니다. 그래서 그 하나로 모아하는 과정 이것이 진짜 쉬운 건 아닙니다. 쉬운 건 아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까 정치가 나아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. 집행부하고는요? 집행부도 마찬가지죠. 상설정책협의회를 만든 그 조례를 만든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? 사실 어떤 기자분견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인영 의원하고 나경원 의원하고 다음에 오신환 의원인가 맥주 호프 회동 비슷하게 지사하고 집행부 하고 우리 의회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. 좋은 생각입니다. 그런데 그런 형식 논리를 따지지 않고 그렇게 하는 자연스럽게 가는 게 좋겠죠. 근데 자연스럽게 가려면 서로 상호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의제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도민들한테 실망만 끼쳐드릴 그런 액션은 안 취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. 지금 그 지방의회 인사독립권 관련해서 국무회의 뭐 통과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? 예.
앞으로 그러면 지방의 견제 역할이 더 강화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? 그거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는 겁니다. 이미 타 16개 시도의 인사권 독립이고, 물론 지방자치법이 넘어가지고 그거에 준해서 더 나은 안이 있는지 지금 검토하라거나 지시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뭐 얼마 전에 그 국제컨퍼런스에서 16개 시도 의장이 와가지고 뭐 민원홍보 담당관실 뭐 이거 개방위원회 다 하고 다 나가니까 그 친구들이 정말 부러워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희룡 지사한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기자회견을 시작한 지 한 30분 됐습니다. 앞으로 한두 분만 더 다른 현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. 다른 현안 아니고 아까 총선 문제 얘기